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주 횡성 이모빌리티 특화단지의 첫 성과로 1톤 미만 상업용 전기차 개발 지원센터가 준공한 데 이어 원주의 강원 미래모빌리티 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는 부품, 횡성은 완성차 중심으로 강원형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꾸려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전통 자동차 산업에서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뿐 아니라 최신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 제조업 기반이 미약한 강원도에서 미래차 산업 기반이 속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횡성의 이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첫 성과를 냈고 원주에는 강원 미래모빌리티 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2,900제곱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원주 한라대학교 안에 건물이 신축됐고 미래차 부품개발 장비동과 연구시설, 기업 입주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디지털 융합 기반 장비 7종과 바이오 트윈 기반 장비 6종을 갖췄습니다. 고등기술연구원이 운영을 맡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미래차 부품 개발과 바이오 헬스케어 기능을 탑재한 미래차 부품 설계, 고도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모빌리티 부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그리고 성능 평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강원도 내 미래차 기반 구축의 발전적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주에 몰려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미래차 산업 전환을 돕기 위한 기술 컨설팅, 테스트 환경이 제공되고 인재 양성과 전문가 네트워킹 강화도 이뤄집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빌리티 산업을 크게 일으키고 또 앞으로 그 기술을 혁신할 그런 필요성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강원도는 원주는 부품, 횡성은 완성차 부문에 집중해 적극 육성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26년까지 2,400억 원 규모의 12개 미래차 관련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미래차 클러스터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가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그런 큰 기업들이 오는 날 바로 오늘도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주와 횡성을 중심으로 강원형 미래차 산업 관련 기반이 하나하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삼척 지역에서는 시멘트 공장과 발전소가 가동하면서 다양한 마을 지원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갈등이 불거져 주민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지역사회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입니다. 인근의 화력발전소와 석탄보두가 들어서면서 이 마을엔 두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의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원금을 쓰기 위해 수년 전 현안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현안대책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안대책위원장은 투표 참여 주민의 과반을 득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일부 주민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현안대책위원장이 다시 선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불신이 모두 사라진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40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순조롭지 않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이런 이상한 그 배분 현상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현안대책위원회 측은 법적 다툼을 멈추고 대표자를 다시 뽑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지원금 횡령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마을 정관 등에 따라 지원금은 투명하게 쓰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양한 개발 사업들로 인해 일부 마을에 기금이나 지원금이 주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척시 노곡면엔 지난해 시멘트 회사가 인근의 새 광산을 개발하는 대가로 15억 원의 상생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곳에도 현안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광산과의 거리와 피해 정도를 따져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면서 현안대책위원회는 해당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안대책위원회가 지원금 반납을 요청하자 해당 주민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인데 1심 법원은 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보다
더한 사람도 받았어요. 받은 그런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게 형평성이 없어가지고 그래가 이번에 뭐 판사도 그래가 저희들 저쪽에서 한 걸 현안대책위에서 한 걸 기각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현안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며 해당 소송에 대해 이미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마을에선 시멘트 주변 지원금을 둘러싼 불만이 쌓이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한 남성이 마사지숍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춘천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로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성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동산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2차로 한복판에 흰색 승용차와 순찰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곧이어 경찰관이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자를 검거합니다. 운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도주한 39살 김모 씨. 지난 25일 새벽 2시쯤 경기도 시흥 자신의 거주지에서 마사지숍 직원 30대 태국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춘천까지 음주운전에 달아난 겁니다. 김 씨는 이곳 정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120km 이상을 도주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마사지숍 직원이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관찰소에 공조 요청을 통해 경찰은 김 씨를 검거하고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건이 거의 없었거든요. 조용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이게 손님들도 그렇고 그 같은 주인들 입장으로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출소 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2021년 1,100여 건에서 2023년 1,400여 건으로 갈수록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정 시간 외출 제한 등 전자발찌가 부착된 성범죄자의 특성에 맞게 개별 준수사항을 추가해 재범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리치료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사회 적응력을 높여 재범률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도내 읍면동마다 설치된 193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도내 선거인 수는 132만 6,695명으로 지난해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수와 비교했을 때 4,946명 감소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 돌발 행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 특별합조를 얻어 이번 대선 사전투표소마다 정보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원주와 횡성 지역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104억 6천만 원이 결정됐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를 통해 원주는 60억 원, 횡성은 44억 6천만 원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이달까지 신청 주민에게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두 지역 군소음 피해 지역은 원주시 태장동과 우산동, 소초면, 호저면과 횡성읍 등 5개 읍면동으로 3만 8천 명이 대상입니다. 한편 피해 주민들은 한 달 최고 6만 원인 보상금 인상과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 유학원 관계자 30여 명을 초청해 홍보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초청단은 한국어 수업교실과 기숙사, 스포츠센터, 도서관 등을 둘러보며 교육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강릉원주대는 지역 관광을 접목해 초청단의 동해안의 좋은 자연 환경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릉원주대는 또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현지 홍보 행사를 펼쳤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 대응과 심리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을 잇는 3단계 민원 대응 체계를 운영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 명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교원이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 메신저 기반 에듀 119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등재 20주년을 기념해 2025 세계 무형문화유산 도시연합 ICCN 총회가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 총회에선 무형유산, 세계인의 가치가 깃들다를 주제로 강릉을 포함한 8개 ICCN 회원이 현장을 찾고 세계 도시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도시 간 전통 문화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연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강릉의 무형유산 보유 단체와 보유자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세계와 함께 나누며 주제 발표와 이사회, 문화 탐방 등의 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무허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해 회원들의 거래 손실금을 편취한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주식 10배, 주식 투자 수익 극대화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모의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여기서 발생한 손실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458명, 입금된 금액은 30억 원 규모입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부터 한국과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직원 10명을 검거한 데 이어 최근 마지막 조직원을 베트남에서 강제 소환해 피해 신고 4년 만에 공범 11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춘천에서 올해 도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90대가 발열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지난 26일 SFTS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가진 참진드기에 물린 뒤 근육통과 설사 등이 나타나는 SFTS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긴 옷을 입거나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등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과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설악산을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 문화와 관광자원 콘텐츠 산업 발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설악산 자연탐사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이 설악산에 자주 방문하고 친근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국민 제안으로 받은 민선 8기 시정 추진 방안에 대해 전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태백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민선 8기 시정 추진 방안에 대한 제안 공모를 받아 모두 90여 건을 접수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국민 생각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은 득표 순위와 실무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